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민 1세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80년대에 해외 이민을 가신 미국, 호주, 독일 이러한 곳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한국으로 가서 살아볼까, 제 1의 고향이었었던 한국을 가볼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저 역시 한국의 역이민에 관한 주제의 내용을 올려드린 지가 한 5, 6년이 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시고 시청률이 참 높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 역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 나라 내 땅이 좋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다라는 이유가 또한 크죠.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한국으로 역이민을 해서 1년 정도 살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국에서 느낀 생각에 대한 그 기회, 경험에 대한 부분을 공유한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0년을 살던 나라를 떠난다는 거 어떠십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한국에서 1년을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편안함?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었을까?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의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에서의 교통이나 문화적인 편리함도 있었을 텐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된 부부. 이 부부의 이름은 가명으로서 제가 박성호 씨, 이정숙 씨의 부부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30년 살았습니다. 일은 델리 가게를 시작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웠습니다. 당연히 집도 좀 마련을 했고요. 남들이 봤을 땐 겉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늘 바쁜 삶을 살고 깊은 인간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 겁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인간관계의 부족이 저도 30년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 뉴욕 기다리쌤은 이 부분을 상당히 깊게 어그리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도 어그리하고요. 남편이 어느 날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한국 가서 살아볼까? 처음에는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아니, 여기 다 정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국 가면 적응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부부는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고민하고 의견 충돌도 있어가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당연히 집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자제분들한테 집을 넘겨준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이제 집을 그렇게 큰 집, 나가야 되는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같은 거 신경 쓰면서 집을 놔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냥 조그만 콘도, 코앞이나 스튜디오 정도 하나를 많이 줄여서 놔두고 그 돈으로 한국 가서 사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게 이제 집 정리 부분이죠. 그 다음 뭔가요? 비즈니스 정리입니다. 이 비즈니스 정리를 할 때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친인척 혹은 교인, 종교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혹은 그 비즈니스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매니저라든지 여건이 되거나 경제력이 되는 사람한테 인수 조건을 따지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뭔가요? 바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소셜 연금을 우리가 신경 쓰게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받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한국에서 소셜 연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수많은 내용을 미국에서 꼭 알고 살아야 할 정보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오시면 거기에 그 부분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소셜 연금만 치셔도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자, 소셜 연금을 한국에서 받는 조치를 취합니다. 은행 같은 거는 이제 어카운트를 열고 커넥트를 시키죠.
항구에 송금을 해서 일단은 살아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렌트, 월세를 얻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덜컹 집 사가지고 오고 덜컹 목돈을 가지고 일을 벌이시다가 낭패를 본 일이 많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동네가 좋은지 또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마지막 생을 지내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지를 고려를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오피스텔이나 월세를 많이 얻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왜? 말이 통하고 음식이 익숙합니다. 거리 풍경도 왠지 모르게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익숙합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숨쉬기가 참 편하다. 근데 현실은 그 순간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부동산 사이트나 부동산 채널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요즘에 네이버에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보시니까요. 그래서 집을 구한다고 구했는데 일단은 임시적으로 있을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당장 여러 가지 불편하죠. 뭐 집도 좁고 내 물건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집을 경기도 문산 지역으로 해서 빌라를 미리 부동산 사이트로 해서 단기 임대로 얻었던 터라서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거주지를 알아보려는데 파주, 문산 이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통일이 어쩌건 간에 일단 그쪽이 좀 최근에 와서 지하철이나 또 GTX 같은 발전이 좀 있기도 하고 지하철이 웬만하면 또 깊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월세들이 아직은 조금 싸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이 워낙에 빨리 발전을 하고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많아서 한국은 이제 보통 30년 넘어가면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많아서 충분한 공부와 현지 잡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제서부터는 발품을 팝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죠. 다행히 영주권으로 부부가 살아왔기에 이 부부는 주민등록번호 갱신과 운전면허증 갱신 등을 하면서 신분을 되살리고 본인 인증을 위해서 핸드폰부터 미국에서 해왔던 임시유심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핸드폰 번호로 개통을 신청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핸드폰 개통할 때에도 요금제가 너무 많죠. 최근에 와서 이 알뜰폰이라고 해서 그 알뜰폰 통신망을 쓰는 경우도 수백 군데입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사용요금을 절약하고자 알아봐야 할, 비교해야 할 일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처리. 당연히 미국이랑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번호표를 뽑고 먼저 원하는 서류나 내용을 상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 개 다시 다 필요로 하는 일들이 시작되기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 서류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융통성 있게 대충이라는 개념은 이 공무원들이나 주민센터, 뭐 행정센터 같은 데에서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모든 게 다 원칙적이고 각종 서류를 관공서 앞에 혹은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웬만한 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터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기 너무 빨라. 숨이 차. 어느 날 동네 마트에 부부가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묻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사소한 한마디에 남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편하지? 사실 한국에서 살아보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한국은 비닐봉투를 무료로 쏴주는 제도는 이미 없어졌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바로 이 물음을 한 건 쓰레기 봉투 필요하세요를 물은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쓰레기 봉투를 필요로 해서 받아서 사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장 본 거를 담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장 본 거를 빼낸 다음에 이 봉투는 쓰레기 봉투로 쓴다는 거죠. 즉 종량제 봉투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이 남편이 무슨 봉투요? 당연하면서도 의아하다는 듯이 일하시는 분이 쳐다봅니다. 근데 그게 종량제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부부가 합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먼저 인사해주고 서울만 안 그러죠. 대도시인 부산만 안 그러고 사실 지방도시는 그래도 아는 척 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아니 웬 관심? 아휴 오지랖도 넓네 라고 생각도 했죠. 말을 걸어주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헬로우 정도의 인사말이었지만 아유 뭐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하면서 어떻게 오셔서 적응 잘 되세요?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번 주에 한가하시면 금요일날 우리 모임인데 오셔가지고 식사 같이 하세요. 저희 밭에 딸기 좀 따가세요. 뭐 고추 좀 따가세요. 상추가 그냥 너무 많은데 나눠 먹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 걸어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잘 없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합니다. 아우 같이 들고 가요.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합니다. 그래, 이게 한국이구나. 정을 느낀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느낀 변화, 그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웃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을 하면서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등의 대화로 웃는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당연히 말수가 많아지는 걸 서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의 한국 정서에 공백이 많이 있었다는 걸 깨우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옆집에서 간이 밭에서 조그만 밭이죠. 심었다고 해서 깻잎, 상추, 고추를 한아름 가지고 와서는 나눠 먹는 일들도 생기고 지나가는 동네 노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웃음소리를 듣다가 그 대화에 끼어서 말을 해보는 시간도 생기고 사람을 다시 믿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한국이 동네마다 국가 편의시설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워낙에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서 교류가 생기고 뭔가 계획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참여도 많이 하고 또 그에 대해서 결과도 좋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여기서 늙고 싶어. 동네 이웃과 가까워집니다. 점점 김치, 시절에 김장김치를 나누면서 같이 담그면서 나눠 먹기도 하고 반찬을 해오면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먹기도 합니다. 동네마다 커뮤니티 시설과 장소에서 만남을 갖기 시작을 했고 여행, 한국 내에서 고속버스 타고 하루 코스로 다녀오는 안동 하회마을, 경주, 설악산, 경포대 등등 그런 일도 많습니다. 한 5만 원, 많으면 한 8만 원, 10만 원 돈도 있고요. 포함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과 관광버스의 한 대로 하루 코스의 일들로 유대관계가 금방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미국의 지난 시간 동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죠. 남편이 한번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웃이 찾아옵니다. 죽을 끓여서 가져오는 겁니다. 병원 정보를 알려주면서 참 한국은 병원에서도 대화가 많죠. 많습니다. 환자들끼리. 대기번호 뽑고 기다리면서 입원실 내에서도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한국의 문화, 분위기. 왜 병원을 오게 되었는지 시시콜콜 묻고 대답하면서 나는 이래서 아팠어요. 어디가 아프셔서요? 여기 이 의사가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텔레비도 나와요. 라는 그런 식의 정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미국에서는 돈, 집, 안정이 중요했다면 한국에서는 사람, 관계, 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돌아왔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불편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근데 외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크지 않더라.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행복이더라.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게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딱 맞다는 것을 시인이 참 잘 썼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라고 남편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민도 어렵습니다. 역이민은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결국 내가 살 곳이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국, 미국, 혹은 한국 대 캐나다, 한국 대 호주? 어디가 더 편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과 공유 함께 해주시고요.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메일 함께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 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 뉴욕 기다리